안녕하십니까. 글로벌 커뮤니케이터 브라이언 정입니다. 오늘은 땅고의 나라, 또 열정의 축구의 나라, 그리고 에비타의 감동이 있는 나라,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입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는 good air, 좋은 공기라는 뜻인데요. 우리나라에 미세먼지가 많이 몰려올 때 생각나는 도시가 바로 좋은 공기, 부에노스아이레스입니다. 아르헨티나 여행을 잘 하기 위해서는 알고 가야 되는 사람이 몇 명 있는데요.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에비타입니다. 그 Don't Cry For Me Argentina라고 하는 그 노래의 주인공이기도 하고 또 수많은 그 뮤지컬화돼서 그 뮤지컬의 주인공으로 나오는 바로 그 에비타가 되겠습니다. 이 에비타는 사생아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불행하죠. 유명한 사람은 다 불행한 것 같습니다. 사생아로 태어나서 청소년기에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올라와서 그 단역 배우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단역 성우 생활을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단역 배우, 단역 성우가 얼마나 벌었겠습니까? 굉장히 가난한 생활을 했는데 이 에비타가 바로 그 후안 페론 대령을 만나서 쿠데타에 성공한 후안 페론 대령을 만나서 영부인에까지 오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에비타는 수많은 복지 정책을 이렇게 시행을 했습니다. 국모로서. 그래서 지금도 노동자의 성모 마리아, 노동자의 성녀라는 그런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 아파트를 지어서 노동자에게 나누어 주었고요. 무상교육, 그다음에 무상급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무상급식, 어떤 이런 무상이라고 하는, 복지라고 하는 것에 발목이 잡혀서 한때는 세계 경제 4대 그 부국이었던 아르헨티나의 경제는 내리막을 걷고 있고요. 지금은 거의 뭐 1, 2년에 한 번씩 그 모라토리엄, 지불유예를 이렇게 선포하는 그런 가난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비타는 아직까지도 노동자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그런 아이콘으로서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에비타의 포스터가 너무 많고, 에비타의 그 박물관도 있고요. 에비타의 기념관도 있고, 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그 에비타가 묻혀 있는 그 레골레타 묘지는 큰 관광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릴 인물은 바로 카를로스 가르델이 되겠습니다. 그 아르헨티나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는 가르델이다. 이런 말. 우리나라도 그런 말이 있죠. 그는 조용필이다. 뭐 그는 선수다. 뭐 이런 말이 있듯이 그는 가르델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그러면 그 분야에서 최고다. 이런 뜻입니다. 이 카를로스 가르델은 프랑스에서 이민을 왔습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로 도착을 해서 맨 처음에는 인쇄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인쇄학교에서 열심히 배워서 인쇄공이 되려고 했는데 그 학교에 있는 합창반에 들어가서 노래를 막 시켜보니까 너무 잘하는 거예요. 잘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 탱고 가수가 됐습니다. 참고로 그 아르헨티나에선 탱고를 땅고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땅고, 최고의 땅고 가수가 돼서 그 아르헨티나 전역을 누비면서 또 남미 전역을 이렇게 누비면서 공연을 했는데 결국 비행기 사고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카를로스 가르델의 이 어떤 그 땅고 이것을 보기 위해서 또 부에노스아이레스를 가는 사람이 있고요. 많고요. 또 한 사람은 바로 축구 영웅 그 디에고 마라도나입니다. 165cm밖에 안 되는 단신으로 1986년 그 월드컵을 아르헨티나한테 우승컵을 거머쥐게 해준 바로 그 주인공이죠. 그래서 그 보카 주니어스 구장에 가면 이 디에고 마라도나의 그 엄청난 포스터가 있고 동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에고 마라도나 그리고 카를로스 가르델 그리고 에비타 이 세 사람은 아르헨티나를 여행하는 데 있어서 꼭 알고 가시면 여러모로 좋아서 제가 소개를 드렸습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가장 먼저 볼 지역은 그 보카 지구입니다. 이 보카 지구는 바로 땅고의 그 발원지, 땅고의 발상지라고 이렇게 일컬어지는데요. 많은 분들이 땅고라고 하면 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춤으로서의 땅고도 있고 또 음악으로서의 땅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음악으로서의 땅고는 아까 말씀드린 카를로스 가르델로 대표가 되고 이 춤으로서의 땅고는 뭐 전 아르헨티나 사람들이 모두 즐기는 음악만 있으면 땅고 음악만 있으면 모두 즐기는 그런 음악으로서의 땅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보카지구에 가시면 길거리 공연도 굉장히 많습니다. 역시 그 땅고의 발상지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보카지구에 그 라 봄모네라라고 하는 그 보카 주니어스의 구장이 있습니다. 이게 작은 초콜릿 박스라는 뜻인데요. 여기서 바로 그 디에고 마라도나가 그 선수로서 생활을 했습니다.
지금도 그 함성이 들리는 것 같고요. 이 라 봄보네라 구장 투어가 있으니까 이 구장 투어도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는 참 특이한 장소가 있습니다. 그 많은 유럽의 도시들 또 다른 도시들은 어떤 성당이나 누구의 집이나 이렇게 뭐 집이나 성당이나 또 유명한 사람들이 갔던 뭐 카페나 식당이나 이런 것들이 관광 포인트인데 부에노스아이레스 같은 경우에는 공동 묘지가 그 관광 포인트입니다. 이 리골레타 묘지가 있는데요. 이 리골레타 묘지에 바로 누가 있냐 그러면 에비타가 묻혀 있어서 그렇습니다. 에비타의 시신은 없어졌다가 누가 훔쳐갔다가 유럽으로 갔다가 다시 반환되는 그런 소동을 겪었는데 지금은 그 레골레타 묘지에 안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비타를 추모하기 위해서 에비타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 레골레타 묘지에 가는데 그 공동 묘지가 이렇게 관광지가 됐다라고 하는 게 참 저는 색다른 재미였습니다. 그리고 부에노스아이레스는 그 인구 비례로 해서 서점이 가장 많은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구 10만 명당 25개의 서점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인구 10만 명당 서점이 몇 개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엘 아테네오 서점이 있는데요. 정말 웅장한 서점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책을 파는 그런 서점이 아니라 현지에 가서 교류를 하고 사람을 만나고 공연을 보고 전시를 보고 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런데 아르헨티나가 특히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이렇게 많은 서점이 있다는 것을 저는 처음 들었을 때 참 놀랐습니다. 유럽에 특히 파리나 뭐 바르셀로나나 이런 데 서점이 많은 줄 알았는데 이렇게 부에노스아이레스가 그 인구 대비 서점이 가장 많은 그런 도시였습니다. 참 재미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에노스아이레스는 5월 광장이 있습니다. 이 5월 광장에 가는 이유는 이 핑크색의 대통령궁을 보러 가기 위해서입니다. 이 스페인 말로 까사 로사다라고 하는데 왜 핑크색인가? 이 어떤 그 대통령의 성 정체성이 문제가 있어서 핑크색이 아니라 그 당시에 야당과 여당의 색깔이 한 여당은 색깔이 붉은색이었고 한 당은 또 하얀색이었습니다. 근데 이 두 정당이 맨날 싸우는 겁니다. 계속 싸우다 보니까 붉은색과 하얀색을 섞으면 핑크색이 나오죠. 분홍색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대통령궁을 분홍색으로 지음으로써 까사 로사다를 지음으로써 제발 정쟁 좀 그만하고 야당과 여당이 화합을 해서 단합해서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해라 라는 의미로 대통령궁을 핑크색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까사 로사다에서 바로 에비타가 우리가 영화에서 봤던 그 뮤지컬에서 봤던 그 감동적인 대국민 연설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5월 광장에 가셔서 거기 독립기념탑도 보시고요. 그리고 이 까사 로사다를 한번 보시는 게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아르헨티나의 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28배에 달합니다. 그리고 소가 무려 6천만 마리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농담으로 이 대한민국만한 소떼가 아르헨티나의 팜파스 초원을 다닌다.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소가 많습니다. 소가 많다 보니까 많은 음식이 소고기 베이스입니다. 소고기가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중에서 제가 가장 강력히 강추하는 것은 바로 아사도입니다. 이 아사도는 이 소를 한 마리 잡으면 그 소에서 나오는 내장을 제외한 모든 부위를 그렇게 먹는 것입니다. 물론 뭐 눈은 안 먹겠죠. 물론 다른 부분은 안 먹고 발도 안 먹겠지만 좋은 부위들의 고기를 다 먹을 수가 있는데 이게 참 재미있는 것이 식당에 들어가면 먼저 이 스티커를 나눠줍니다. 그래서 스티커를 나눠주는데 한쪽 면은 녹색이고요. 한쪽 면은 그 빨간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녹색 면을 두면 그린 색깔을 딱 두면 나는 접시에다가 계속 고기를 가져다 달라. 나는 계속 먹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녹색을 놓으면 계속 웨이터나 웨이트리스가 와서 등심 썰어주고 안심 썰어주고 뭐 텐더로인 썰어주고 합니다. 그죠? 그러다가 내가 계속 먹다가 좀 배가 부르면 그것을 이 레드색으로 빨간색으로 돌려놓죠. 그럼 이것은 내가 잠시 쉬겠다. 그러니까 고기를 가져다 주지 말라라는 그런 의사 표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르헨티나 사람들은 그거 사실 능수능란하게 합니다. 이렇게 축구 얘기 좀 하다가 와인 얘기하다가 또 친척 얘기하다가 먹다가 또 뒤집어 놓고 하면서 3시간, 4시간을 먹는데 맨 처음에 한국 분들은 그걸 잘 모르니까 아니 이걸 왜 갖다 줄까? 그러다가 이제 계속 그린 색깔로 두니까 가져다 주고 해서 저도 그랬습니다. 처음에 갔을 때는 그 접시가 가득 차서 결국 버리게 되는
뭐 그런 것도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때는 그 아르헨티나식의 카우보이, 미국식의 카우보이하고는 다른데요. 그 가우초라고 하는, 그 아르헨티나의 그 카우보이는 가우초라고 하는데, 가우초들이 그 초원에서, 팜파스 초원에서 먹은 음식이 이게 대중화가 돼서 이제 모든 이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이 즐기는 그런 음식이 된 것이 바로 아사도가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도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큰 그런 어필을 하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르헨티나에 가서 꼭 그 현지 아사도를 드셔보실 것을 저는 권합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에 가시면 많은 분들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왜 이렇게 백인들밖에 없을까? 다른 남미의 도시에 가면 인디오도 있고 뮬레토도 있고 여러 가지 혼혈이 있는데, 근데 왜 부에노스아이레스는 백인이 많을까? 근데 그런 일이 있습니다. 비극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장군이 현지 인디오들을 30만 명인가를 학살을 해버렸습니다. 그 학살 사건 이후에 부에노스아이레스는 프랑스나 이탈리아 이민자들이 주도를 하게 됐고요. 그래서 오죽하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부에노스아이레스 대학생들이 흑인을 만나면 시험을 잘 본다. 흑인을 발견하면 운이 좋다. 이래서 시험 전날에는 흑인을 막 찾아다닌다라고 합니다. 흑인 학생들을. 그래서 부에노스아이레스에 가시면 왜 이렇게 백인 위주의 사회일까? 왜 이렇게 인디오나 이런 사람들은 못 볼까라는 것이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활력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또 에너지를 잃을 때도 있죠. 저는 일시적으로나마 에너지를 잃으시고 활력을 잃으시는 분한테 열정과 정열이 혼재되어 있는, 다 같이 있는 부에노스아이레스로의 여행을 권합니다.